내게다 토픽. 자, 다음은 54번 글쓰기. 네, 여러분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이죠. 일단 54번 글쓰기를 쓰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54번을 600자 이상 써야 하는데 600자 이상 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주제로 글쓰기를 빨리 쓰는 연습을 일단 하셔야 돼요. 빨리 쓰지 않고 또 정확하게 제대로 쓰는 것만 연습하면 실제 토픽 시험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쓰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거 외에도 우리 54번 글쓰기를 할 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54번 문제에는 반드시 3개의 작은 질문들이 나와요. 이 3개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는 것을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잘 구성하고 순서대로 연결하세요. 가끔 학생들이 이 3가지 질문의 내용을 약간 순서를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첫 번째 단락, 문단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이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질문이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문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개인적인 일이나 경험을 쓰지 마세요. 54번은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내 개인적인 일, 그 주제와 관련된 개인적인 일 또는 그 주제와 관계 있는 개인적인 경험을 쓰면 안 됩니다. 자, 예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에서 700자로 쓰십시오. 여기 이 주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와요. 이 부분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칭찬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칭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주제는 칭찬이네요. 칭찬. 자, 먼저 칭찬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칭찬의 효과, 좋은 점, 칭찬을 하면 왜 좋을까? 칭찬을 하는 사람, 또 칭찬을 듣는 사람, 어떤 긍정적인 힘이 있을까를 쓰시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칭찬은 대부분 좋지만 가끔 이 칭찬 때문에 오히려 나쁜 일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칭찬을 듣는 사람이 너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효과적인 칭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렇게 부작용이 없이, 부정적인 영향이 없이 긍정적으로 좋은 칭찬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토픽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범 답안을 선생님이 준비해 봤어요. 네,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지금 화면에 거의 꽉 차게 글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게 거의 600자를 다 채운, 좀 빡빡 채운 그런 모범 답안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모범 답안이지 여러분 모두 똑같이 이렇게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만 설명을 해줄게요. 먼저 첫 번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칭찬을 들으면 일을 더 잘하고 싶어질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긍정적인 영향이죠.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 지금 계속 뭐 자신감이 생겨요. 뭐 더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요. 도전 정신이 생겨요. 이거 모두 다 긍정적 영향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칭찬의 긍정적인 영향을 쭉 써서 이게 바로 첫 번째 단락이 되는 겁니다. 칭찬의 긍정적 영향. 자, 두 번째, 그런데 라는 말로 연결했어요. 왜? 앞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말했는데 다음에 부정적인 내용을 말할 거니까 그런데, 뭐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또는 뭐 이와 반대로 이런 말을 사용해서
문단과 문단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이러한 칭찬이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칭찬이 상대에게 기쁨이 아니라 부담을 안겨주는 경우이다. 부담을 주다. 부정적인 거예요.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압박. 압박감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또 칭찬을 막 받고 싶으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결과만 중요하게 되는 이것도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뭔가 커닝 페이퍼를 쓰거나 이런 것도 칭찬의 부정적 결과, 부정적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내용들 독이 된다, 압박감을 준다, 부담을 준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칭찬의 부정적인 면들을 이렇게 쭉 써서 두 번째 문단을 완성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통은 마지막 세 번째 대부분 54번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어떻게 노력합니까?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연결하는 단어는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단어들로 연결하는 게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좋은 칭찬의 방법들을 한번 볼게요. 상대를 칭찬할 때는 그 사람이 해낸 일의 결과가 아닌 아까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했으니까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해내기까지의 과정과 노력을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칭찬을 듣는 사람도 그 일 자체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칭찬을 듣고 잘 해내야 된다는 부담은 나쁜 거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우리는 보통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칭찬은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 하고 이렇게 결론, 문장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효과적인 칭찬의 방법에 대해 쓴 세 번째 문단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까지 순서대로 내용을 쓰시면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토픽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어떻게 자신감이 좀 생기셨나요? 우리 토픽 문제는 여러분 많이 풀어볼수록 좋아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선생님에게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우리 진짜 토픽반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궁금하죠? 네, 자, 그것을 우리 교실에서 다시 만나서 보도록 해요.